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냐면 수학원 수행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들 위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간단한 계산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되고, 선생님은 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푸는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문제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 잘 보면, 자,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는 것은 a의 n분의 m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즉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n을 이렇게 밑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어차피 여기 있는 m은 둘 다 위에 있는 거예요. 둘 다 분자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근데 여기 있는 n을 분모로 보내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a에 4는 그대로 쓰고 밑에다가 뭘 써주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3을 써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곱하기, 자, a에 여기 위에 있는 이 6을 밑에다가 써서 6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나누기. 자, a에 여기 3을 위에다가 그대로 써준 다음에 뭘로 나눌 거냐면 여기가 2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2로 나눠주는 형태로 계산을 해줄게요. 됐죠? 자, 그러면 지수법칙 이용하면 끝이 나죠? 자, 지수법칙 이용하면 여기 있는 곱하기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자, a에 3분의 4 플러스 6분의 1, 그리고 여기 나누기는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해서 계산해주면 a의 0제곱이 나올 거예요. 자, a의 0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됐죠? 그럼 바로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보니까, 자, 로그 2의 2x 더하기 로그 4의 x 세제곱은 6과 같다.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주고 문제를 좀 자주 쓰면 좋아요. 자, 로그 a m제곱의 b의 n제곱 이라는 것은, 자, n분의 n의 로그 a의 b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여기에 진수에 있는 지수를 분자에 써주게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지수를 분모에 써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새롭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다시 풀게 되면, 자, 로그, 자, 2의 2x를 일단 그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자, 4 대신에 뭐라 쓸 수 있죠?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밖으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2를 밖으로 빼서 계산해주게 되면, 자, 2분의 1에 로그 2의 x 세제곱.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걸 한번 식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값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자, 로그 2의 이 x를 쓰고 플러스 로그 2의 x의 2분의 3제곱으로 바뀌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더하기가 있을 때는,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니까, 자, 로그 2에다가 이 x에 1과 2분의 3을 더하니까 2분의 5가 돼요. 맞나요? 근데 그게 뭐랑 같다고 했냐면 6이랑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6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6은 또 뭐랑 같게 되냐면 6은 로그 2의 6제곱과 같게 돼요. 즉,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진수와 여기 있는 진수는 서로 같게 되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2의 x에, 자, 노란색 부분만 다시 쓸게요. 자, 2의 x의 2분의 5제곱은, 자, 2의 6제곱과 같게 되죠.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게 되죠. 그래서 x의 2분의 5제곱이라는 것은, x의 2분의 5제곱은, 자, 2의 5제곱이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 서로 또 없애줄게요. 이렇게 1로 바꿔주게 되면, 자, x의 2분의 1제곱은, 자, 2가 되기 때문에 x값은 그냥 4가 된다라는 거 바로 계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 다른 풀이 방법도 있어요. 자, 다른 풀이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 자, 여기서 이 지수를, 다시 말할게요. 자, 2분의 1을 위로 올렸죠, 지수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있는 3을 밑으로 내려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나 해서 여기 다른 풀이도 일단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다른 풀이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3을 밑으로 내려서 풀어줄 수 있다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줄 수도 있냐면요. 자, 여기 있는 2와 x를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3에 로그 2의 x라고도 바꿔줄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 6이랑 같다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값을 계산해보면 1이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1을 반대쪽으로 넘기게 되면 나오는 값은 5가 남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보게 되면, 자, 2분의 5의 로그 2의 x, 이것은 5랑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5와 여기 있는 5를 약분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로그 2의 x는, 자, 로그 2의 x는 2가 나오죠? 맞나요? 2를 양변에 곱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로그 2의, 자, 2의 2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x값은, 자, 여기 있는 x값은 뭐랑 같냐면 2의 제곱과 같아요. 따라서 x는 4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풀어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과 4번을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 두 개의 문제는 사실상 공통점이 있어요. 자, 로그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자, 이거 대소관계 비교해 줄 때 마지막에 부등호를 변경해 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이 여기 1.1, 뭐 1.21 이런 식으로 밑이 1보다 큰 경우, 자, 이렇게 큰 경우에는 부등호를 유지한 상태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두 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로그 2분의 1의 3과 로그 4분의 1의 5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자, 로그 2분의 1에 5는 3은 그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4라는 것을 뭐라 쓸 수 있냐면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이것을 다시 쓰면, 자,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지수꼴을 분모로 내릴 수 있다 했었죠.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2분의 1에, 자, 로그 2분의 1에 5라고 써서 이렇게 밑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근데 여기는 앞에 1이 있고 1이 생략되어 있죠. 여기는 2분의 1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가 다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줄 거냐면 여기에 있는 2분의 1을 이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그쵸?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2분의 1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식을 바꿔보면, 자, 로그, 자, 2분의 1의 3과, 그리고 여기서는 로그 2분의 1의 루트 5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비교할 거냐면 여기 진수에 있는 두 개의 숫자만 비교해주면 돼요. 자, 3과 루트 5를 비교했을 때 루트 5는 대충 2.2 정도가 되고 3은 2.2보단 크죠.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돼요. 맞나요? 자, 근데 밑이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부등호를 반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부등호를 계속 다 유지시켜줘서, 자, 결론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고 바로 지수와 관련된 이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문제를 보니까, 자,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식을 두 개를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여기를 1.1에 3분의 1제곱. 자, 이렇게 바꿔도 되죠. 자, 그리고 1.21이라는 거는 1.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바꾸게 되면 1.1에, 자, 5분의 2.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분의 1과, 자, 5분의 2를 비교해 보게 되면, 자, 어떤 값이 더 크죠?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 크게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 큰데, 자, 여기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1보다 크죠? 그러면 부등호를 유지해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바로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문제와 6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5번 문제를 보면 A와 B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B 빼기 A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먼저 B 빼기 A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다시 쓰게 되면 로그, 자, 72 마이너스 로그 18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식을 다시 바꿔보게 되면, 자, 로그에, 자, 72와 18을 나눠주면 되죠? 즉,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꿨을 때 나오는 값은 로그에, 자, 혹시 이렇게 나오면 2의 제곱이 나오나요? 그쵸? 계산해보면 2의 제곱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것을 뭐라 바꿔줄 거냐면 2의 로그에, 자, 2라고 바꿔볼게요. 자, 근데 여기 문제에 보니까, 자, 로그 2라는 거는 0.3010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0.3010과 2를 곱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자, 0.60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이 문제를 보니까, 자, 로그 2의 3은 A, 로그 2의 5를 B라고 놨을 때, 자, 로그 10의 18분의 5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자, 이런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은 로그의 미첼 변환 공식, 자, 이거를 쓰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공식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A와 B를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자, 분모의 진수로 보내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자, 진수 부분을, 자, 분자의 진수 부분으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남는 숫자가 C가 남죠? 자, 여기를 뭘로 채울 수 있냐면 제가 원하는 숫자, 즉, 미체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제가 원하는 숫자를 다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100을 넣어줘도 되고, 1000을 넣어줘도 되고, 10분의 1을 넣어줘도 되고, 100분의 1을 넣어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것을 제 입맛대로 맞춰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로그 2, 그 다음 로그 2, 밑에 둘 다 로그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는 밑을 2로 바꿔주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자, 로그 10의 18분의 5라는 것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자, 로그, 자, 여기 밑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다 써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진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 이렇게 위에다가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해당되는 부분을 뭘로 맞춰줄 거냐면, 여기에 있는 2라는 걸로 맞춰줄게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2로 쓰고, 여기도 2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로그 2에, 자, 10이라는 거를 2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곱하기니까 이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꿔줄 수 있죠. 자, 그래서 로그 2에, 자, 5.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을 로그 2에 5. 그 다음에 여기 나눠주는 형태가 되어 있으면 빼기로 바꿔주니까 로그 2에 18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것만 따로 빼서 볼게요. 자, 이거 따로 빼서 보면 로그 2에 18이라는 것을 다시 쓰게 되면, 자,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보게 되면 로그 2에 2 더하기 2의 로그 2에 3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게 될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식을 다시 쭉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로그 2의 2, 밑과 진수가 같은 경우는 1로 바뀌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값 얼마죠? 자, 여기 있는 값은 조건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B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당연히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식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값은 1이 되고, 자, 여기 있는 값은 뭐가 되죠? A가 되겠죠. 자, 이거를 그대로 다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식이 바뀌냐면, 자, 1 플러스 B라고 써주게 되고요. 자, 여기를 B를 쓴 다음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쓰고 반드시 괄호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자, 괄호 쓰고 나서 여기 구했던 1 플러스 A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나요?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하게 되면 1 플러스 B분의, 자,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도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바로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7번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자, 가장 기본적으로 y는 a x제곱.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x축 옆에 마이너스 p라고 붙어있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부호를 바꿔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q죠. 여기는 부호를 그대로 유지시켜준 상태로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 상태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자, y는, 자, 2의 x제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어떤 결과를 볼 거냐면 y는 2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 옆에 있는 이 마이너스 1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부호를 바꿔서 x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라 했죠? 그쵸, 플러스 1만큼 부호 바꿔서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는, 자,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 상태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것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먼저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포인트 한번 3가지만 잡아볼게요. 자, 이것은 어떤 거에 대한 포인트냐면, 자, 이 함수,
그리고 이런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 A 값이 자,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졌죠. 자, A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졌고요. 자, A 값이 1보다 작을 때에는 자,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줬었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 자, 감소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줬었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포인트는 어떤 거였냐면 자,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점근선이었죠. 자, 점근선이라는 건 뭐냐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직선에 가까워지는 형태인데요. 자, 어떻게 그을 거냐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X축이 바로 점근선이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점근선은 X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했던 건 뭐였었냐면 자,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었어요. 자, 지나는 점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 0,1이라는 자,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는 형태로 그려졌었죠. 그래서 자, 반드시 지나는 0,1이라는 점. 자,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우리는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증가하는 형태이며 x축이 점근선이고 지난 점은 0,1인 거 고려해서 그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돼요.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은 자, 0,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토대로 자,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점근선이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를 볼 거예요. 자, x축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점근선이 이렇게 양옆으로 이동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봤자 점근선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자, 그러면 실제로 점근선에 영향을 받는 건 바로 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점근선을 얼마만큼 이동시켜줄 거냐면 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켜줘서 자, 이 부분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점근선은 자, y는 마이너스 2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반드시 지나는 점 0,1을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하나 이동시켜 줄게요. 자,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켜 주니까 자, 이렇게 이동시켜 줘서 자, 이 점을 반드시 지나게끔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을 노란색으로 그려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태로 자, y는 2에 x-1, 마이너스 2라고 그려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해보고 바로 이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8번 문제를 보니까 이건 좀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 로그 형태에서 부등식이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밑이, 즉 밑 3이 1보다 큰 경우죠. 그러면 부등호를 유지시켜준 상태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식을 쭉 정리하게 되면 자, 로그 3의 이 x-1을 볼 건데 자, 여기 보니까 자, 2라는 것을 다시 쓰게 되면 로그 자,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9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로그 3의 자, 9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자, 여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볼게요. 그쵸? 진수 형태에서 부등호를 그대로 유지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2x-1은 부등호 유지시켜 준 상태로 9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니까 자, 2x는 자, 10보다 작거나 같게 되니까 x값은 5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로 일단 한 가지를 찾았어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바로 진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수 조건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자, 진수라는 것은 2x-1이죠. 자, 2x-1이라는 것은 자, 반드시 0보다는 커야 됐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 자, 2x라는 것은 1보다 크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 x값은 자, 2분의 1보다는 큰 형태가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두 개 연립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자, 정답은 x값은 2분의 1보다 크니까 자, 2분의 1 x 그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기 x라는 미지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였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부등호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자, 여기 밑이 3분의 1, 27분의 1 이런 식으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유지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끌고 와서 풀 건데 자, 3분의 1에 자, 2x 플러스 1은 일단 그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한번 바꿔서 쓰게 되면, 자, 27분의 1이라는 거를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자, 3분의 1의 세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뭘 써줄 거냐면, 자, 이 x-1을 그대로 써볼게요. 자, 그럼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두 가지를 곱해줄 수 있었죠. 자, 근데 이거 두 개 곱해줄 때 반드시 괄호 쳐준 다음에 곱해줘야 돼요. 즉, 전개하듯이. 즉, 3과 x 곱해주고 3과 마이너스 1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3분의 1을 쓰고 나서 여기 있는 것을 3x-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수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지수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부동호를 미안해요. 잘못 썼네요. 자, 이거 부동호 변경이죠? 자, 부동호를 변경해 준 상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자, 여기 2x 플러스 1과 자, 그 다음에 3x-3 이렇게 두 개를 썼어요. 자, 그 상태에서 부등호를 변경해 주니까 여기 있는 부등호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됐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2x를 반대로 넘기니까 x가 남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을 반대로 넘기니까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즉 x값은 4보다 큰 형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도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의 모양도 마찬가지. 아까 지수 함수 살펴봤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로그 함수의 모양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었을 때 지수 함수에서 마찬가지로 x 옆에 마이너스 p 있죠.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q 따로 있죠. 자, 여기 있는 플러스 q를 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자, y는 로그 자, 2의 x 마이너스 2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자, 여기는 자, 이렇게 하나 묶어서 보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y축으로 이동시켜준 상태예요. 즉, 괄호가 안 써져 있으면 이런 거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 y는 자, 로그 어떤 걸 쓸 거냐면,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형태 2의 x 라는 그래프를 이동시켜 볼 거예요. 자, y는 로그 2의 x-1 플러스 2라고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1 부호 바꾸니까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켜준 상태고, 자, y축 방향으로는 여기 부호 그대로 유지시켜줘서, 자, y축 방향으로는 자,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켜준 상태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에 나타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그래프 그릴 때 포인트, 여기서도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a 값이 자, 1보다 큰 경우, 이거는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이 함수요. 자, a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줄 수 있고요. a 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증가하게 되고, 감소는 이런 형태로 감소해주게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어떤 거였죠?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점근선을 그려주는 게 좀 중요해요. 자, 점근선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점근선 바로 이 y축이 점근선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어떤 게 있냐면,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반드시 지나는 점은 어떤 거였냐면, 자, 1,0이라는 자, 1,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줬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써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지수함수 y는 ax제곱과 y 콜 x축에 대해서, 자, 이것에 대해 축이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었었죠. 즉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기억해주면 좋아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a 값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한 형태로 그릴 거고, 자, 점근선은 y축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 다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y는 로그 2의 x 라는 그래프였어요. 자, 근데 이것을 이동시킬 건데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자, 근데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근선이 지금 y축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상태에서 y축으로 이동하는 거는 큰 영향이 없어요. 즉, 점근선이 이거라고 치면 이거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하냐는 점근선의 영향이 없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x축에 대해서만 점근선의 이동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줬으니까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x 이퀄 1이 바로 점근선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를 또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반드시 지났던 1,0이라는 점은 어떻게 이동이 되냐? 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주죠.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니까 자, 여기다가 점을 찍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점근선 고려해서 그래프를 쭉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쭉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 색깔 그래프가 y는 로그 2의 x-1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도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도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세제곱근 자체를 다 구하러 가면 복소수 범위까지 해당해서 구해줘야 되고요. 자, 여기 중에서 실수인 것을 고르라고 하면 여기가 음수일 때 그리고 세제곱근일 때 이렇게 두 개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했었죠. 그쵸? 자, 그럼 이거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을 x라고 뒀을 때 xn제곱을 a라고 두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정의예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a세제곱과 b세제곱을 더하면 자,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자, 이것과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이 부분 있죠? 여기서도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수를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는 반드시 한 개가 나와요. 자, 그럼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여기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 근해 공식 중에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중에서 a 값이 0이 아닐 때 자, 이렇게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날까요? 자, 그럼 여기 만약 이 b'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근을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짝수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나서 한번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x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하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정의 그대로 써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x에 여기 있는 세제곱근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8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8이 되게끔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x 세제곱 그다음 8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그걸 이항해서 플러스 2의 세제곱 이퀄 0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인수분해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대신에 x, 여기 대신에 2가 들어간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 한번 그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면 x 플러스 2를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퀄 0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케이스를 나눠서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이 0이 되게끔 하는 자, 그런 케이스를 볼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인수가 0이 되게끔 하는 케이스를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x 플러스 2가 0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x 값은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이 되게끔 하는 x 값을 찾아줄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짝수 공식을 이용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 b, c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x제곱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a가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 있는 b 값을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b'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값을 c라고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그는 뭐가 되냐면 자, x는 자, a분의 즉 1분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 곱하기 c니까 4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즉 이걸 정리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됐죠. 자, 근데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i라는 걸, 즉 허수 단위를 붙여줬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게 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결론. 자, 결론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냐면 자, 다시 쓸게요. 여기 결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답은 뭐냐면 마이너스 2와 자, 그 다음에 여기 썼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고 나서 바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는 간단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 보니까 밑이 다 3으로 공통적으로 묶여져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문제를 쭉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를 로그 3을 그대로 쓰고요.
자, 여기 플러스가 있을 때는 곱하기로 바꿨고, 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나누기로 바꿔졌죠. 자, 이거 한번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8루트 2 썼어요. 자, 그럼 여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24분의 1 썼죠. 자, 그다음 나누기를 쓸 건데, 나누기를 쓰면 역수를 취해줘서 곱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서로 약분되니까 1이 되죠. 자, 여기 1 되고 여기가 3이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로그 3에 자,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즉 로그 3에 마이너스 1이라 쓸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이 부분을 1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나서 우리 13번 문제,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3번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13번 문제는, 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 이퀄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갖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1보다 작죠? 그러면 이 함수 자체는 감소하는 형태로 함수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함수의 최대값, 즉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전체 부분은, 자, 진수의 최소값으로, 즉 진수는 이 부분이죠. 여기에 최소값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자,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자, a 값이 양수일 때는 x 이퀄 p일 때 최소값 q를 가졌었죠. 기억나요? 자, 그리고 a 값이 음수일 때는 x 이퀄 p일 때 최대값 q를 가졌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게 되면, 자, 이런 형태,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a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x값이 p일 때 최소값 q를 갖고, x값이 p일 때 최대값 q를 가졌었어요. 맞나요? 자, 그럼 이것까지 같이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최대와 최소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와 최소 구분하는 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로 설명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이, 자, 여기서는 밑이, 자, 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함수 y는 로그 8분의 1에,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것은, 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자, 이 함수는 x 이퀄 2일 때 어떤 값을 갖냐면, 너무 많이 왔나요? 자, 여기 조금만 지울게요. 자, x 이퀄 2일 때 여기서는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최소값을 가져요. 자, 최소값을 갖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찾았으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최소값을 가져요. 그쵸?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한번 문제를 조금 더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최소값을 계산해 볼 건데,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자, y는, 자, 여기 진수 부분만 일단 볼게요. 자,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자, 이 함수가 어떤 값을 갖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놓을 거냐면, 자, 이거 살짝만 다시 쓸게 미안해요. 자, y는 로그 8분의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썼죠. 자, 근데 그 값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었죠. 자, 이걸 다시 쓰게 되면 로그 8분의 1에 8분의 1을 써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게 되니까 로그 8분의 1에 8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자, 이 값은 최소값을 갖는데 그 최소값은 자,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즉 x제곱,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x 이퀄 2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냐면 8을 갖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A 값과 B 값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내주게 되면, 바로 이차함수 해석이 됐었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이퀄 2일 때, 최소값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p가 되는 거고, 자, 여기가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q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자, y는, 자, x-2 플러스 8이라고 쓰게 되면 이게 뭐랑 같냐면 여기 제곱 쓸게요. 자, 이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서 나타내게 되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자, 플러스 4 플러스 8이니까 여기 플러스 12라고 쓸게요. 자, 이것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4랑 a 값이 같다라는 거. 즉, a는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2랑 b랑 같게 되겠죠. 그래서 b는 12가 됩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a 플러스 b라는 것은, 자, 4 플러스 12가 돼서 1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A라는 것은 3의 10제곱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A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한번 구해보면 되는데, 자, 여기 밑에 있는 내용 다 알고 있긴 하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계산할 때, 자, 만약에 A 값이 양수인 경우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자, n이 만약에 홀수인 경우, 자, 홀수일 때는 1개였고 짝수일 때는 2개. 그쵸? 자, 그래서 n이 만약에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가 바로 그 실수 1개였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n이 짝수인 경우는 2개였었죠? 그래서 그 2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개로 놓고서 n제곱근 a라고 써주시면 됐었어요. 맞나요? 자, 이게 바로 a가 양수일 때이고요. 자, 음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똑같이 써주면 되는데 짝수일 때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쵸?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한번 여기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A라는 것을 어떻게 놓을 거냐면 3의 10제곱에, 자, 10제곱에 5제곱근이라 되어 있죠. 자, 5제곱근은 여기서 홀수인 경우죠. 자, 홀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자, 1개를 갖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자, 3의 10제곱의 5제곱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A 값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는 5를 써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 대신에는 3의 10제곱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A가?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그렇게 쓰면 여기 두 개를 약분하듯이 계산해 줄 수 있다 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이거를 쭉 계산하게 되면, 자, 3의 제곱, 즉 9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냥 3의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A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죠. 자, 여기 4제곱근이라고 짝수로 주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자, 이것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3의,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3의 제곱의 4제곱근 중 실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자, 여기 n을 4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을 여기 안에다가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약분하듯이 계산해줄게요. 여기는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15번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를 보니까,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근이 안 되게끔, 즉 실근이 존재하지 않게끔 하는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판별식 계산하는 거. 자, 여기 앞에 2가 붙어 있죠. 자, 이렇게 2가 붙어 있을 때에는 판별식을 4분의 D로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놓고서 이 값이 양수일 때는 실근 2개. 자, 그 다음에 0일 때는 실근 1개, 중근이었죠.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허근 2개를 가졌어요. 맞나요? 자,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자, 이건 한번 밑에 거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갖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여기 자체에서 판별식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판별식을 쓰면, 자,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제곱해주죠. 즉, 2 빼기 로그
2의 a를 제곱해주고 나서 마이너스 여기 앞에 1 그리고 여기 있는 거 1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식을 더 나타내 줄 건데, 자, 편의상 뭐라고 넣을 거냐면 여기 있는 값을 t로 치환해 볼게요. 자, 치환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자, 2 빼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겠죠. 맞나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쵸? 근데 판별시가 값이 실근이 없게끔 해야 되니까 0보다 작게 된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 방정식을 한번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풀게 되면, 자, t 인수분해 해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t-3, t-1 넣으면 인수분해 되죠. 자, 그래서 t-1. 자, t-3이라고 놓고서 이 값이 0보다 작다라고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푸냐면, 자, 이런 식으로 수직선 하나를 놔요. 자, 그 상태에서 2차 함수를, 자,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이 1이고 여기 있는 값이 3이 되게끔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자, 어떤 값을 선택할 거냐면, 자, 음수가 되게끔, 즉, t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주면 돼요. 맞나요? 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자, t의 값은 1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큰 범위를 갖게 됩니다. 됐죠? 근데 t를 뭐라고 우리 치환하기로 했었냐면, 자, 로그 2의 a를 t로 치환하기로 했죠.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바꿔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자, 1은, 자, 로그 2의 a, 그리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는 밑이 2인 로그가 되어 있는데, 여기 로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로그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다시 쓰게 되면, 로그 2의 2, 그리고 로그 2의 a 똑같이 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로그 2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식이 같아지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진수 부분만 보게 될게요. 진수 부분만 보면 여기 밑이 세 개 다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부등호를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2랑 a랑 그리고 8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필요한 내용들 정리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6번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니까 로그 10의 2를 a, 로그 10의 3을 b라고 놨는데, 자, 로그 5의 24를 a와 b를 통해서 나타내보라고 했죠. 자, 이건 아까 우리 봤던 문제들 중에서, 자, 6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죠. 자, 그럼 이거를 로그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둘 다 10이죠. 그러면 우리 밑변환 공식 할 때 여기 있는 c의 값에도 10을 넣고서 계산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5에 24를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여기 로그 써주고 여기 둘 다 로그를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이 바로 여기 5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24가 자, 여기 분자의 진수로 이동하게 돼요.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마음대로 정해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10들을 써주는 게 좀 편하다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보게 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로그 10에다가, 자, 참고로 여기 상용 로그 형태로 써서 10을 안 써줘도 돼요, 사실. 그쵸? 근데 여기 문제는 그냥 써져 있으니까 상용 로그 배우기 전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썼어요. 그쵸? 자, 그러면 24라는 것을,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자, 여기를 로그 10에 뭐라 쓸 수 있냐면 5를 뭘로 쓸 거냐면 10과 2를 써서 5를 나타내 줄 수가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죠? 10 나누기 2, 즉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왜냐면 5에 대한 것이 여기 어떤 것에도 주어져 있지 않는데, 그쵸? 자, 근데 10 나누기 2라고 쓰면 5를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자, 10을 2로 나눈 형태로 써볼게요. 자, 이거 한번 쭉씩 정리해 볼게요. 자, 로그 10에, 자, 2를 쓰고 앞에 3을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10에 3을 쓸게요. 자, 그 다음 분모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 로그 10에 10 마이너스 로그 10에 2라고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 식을 한번 좀 더 깔끔하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로그 10에 2 얼마라 했죠? a라 주어져 있죠. 자, 로그 10에 3 얼마나 주어져 있죠? 여기 b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로그 10에 10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여기는 1이 되죠. 그쵸? 마지막으로 로그 10에 2는 저기 왼쪽 끝에 있는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1 빼기 a분의 3a 플러스 b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도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고, 자, 상용 로그,
활용인 부분 1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7번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는 상용 로그를 활용한 문제인데요. 자, 여기 문제에서 좀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요. 자, 매 시간 R%씩 증가해요. N 시간 후에는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줄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여기 문제를 보니까 자, 30%씩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모양 맞춰주면 여기 대신에 R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1시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N시간이라 되어 있으니까 여기 10일 대신에 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몇 배가 되겠느냐? 자, 이게 문제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사실상 계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자, 1 플러스 100분의 R 대신에 30을 쓰고요. N 대신에 11을 쓸게요. 자,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3의 11제곱의 값이 무엇이냐가 바로 궁극적인 목표가 돼요. 자, 이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자, 여기 보면 1.3의 11제곱 1.3이라는 거를 11번을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1.3을 두 번만 곱해줘도 1.69가 되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곱해주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소수점 10째 자리 밑으로 더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해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상용 로그를 써줄게요. 자, 그래서 상용 로그를 써주게 되면 자, 여기에서 상용 로그를 써주면 로그 1.3에 11을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상용 로그에서 여기 있는 11을 앞으로 빼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11 곱하기 로그 1.3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실제로 우리는 11번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11을 곱하는 게 돼서 식이 좀 간단하게 풀리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1.3이라는 것을 보면 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0.1139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11 곱하기 0.1139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실제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자, 1139에다가 1139를 더해주게 되니까 9, 2, 5, 2, 1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1.2529가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잘 보면 자, 여기서 값이 계산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여기선 앞에 상용 로그가 붙어 있죠. 근데 여기 상용 로그가 안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쭉 계산해서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자, 상용 로그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상태로 여기 있는 빈칸을 찾아줘야 돼요. 이게 바로 정답이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 값이고 그게 바로 이 네모죠. 그쵸? 자, 이게 궁금한데 여기는 상용 로그가 없으니까 이 1.3의 11제곱이 이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쭉 계산해서 여기 상용 로그를 표현해서 나타내줘야겠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를 1 플러스 0.2529라고 한번 써볼게요. 돼요? 자, 그러면 1이라는 것을 상용 로그 형태로 그리고 0.2529라는 것을 상용 로그 형태로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럼 이걸 다시 나타내게 되면 자, 로그에 10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0.2529를 다시 쓰게 되면 1.79라고 써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것은 바로 17.9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저 왼쪽 맨 끝에랑 여기 있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네모들만 비교하게 됐을 때 자, 1.3에 11제곱이라는 것은 17.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약 18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이 음수가 나왔어요. 즉,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음수가 나왔을 때는 여기 있는 것을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편의상 여기를 정수 부분, 여기를 소수 부분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여기 있는 것은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양의 값으로 설정을 해줘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0과 1 사이에 두는 이유는 우리 상용 로그 표를 보면 자, 상용 로그 표를 보게 되면 실제로 계산하면 0과 1 사이의 숫자들만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다양한 수를 찾게 되죠. 맞나요?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값을 0과 1 사이로 두고 그리고 여기는 정수꼴로 나타내주게 되면 자, 여기가 정수꼴로 만약에 n이라고 나타내주게 되면 자,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10의 n제곱이 되죠. 즉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줄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쉬워져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는 거 참고하고 넘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18번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8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은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자, 5x제곱과 9y제곱은 각각 k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때 k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자,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로그의 정의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정의를 한번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식 자체를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끌어와서 자, 5x제곱 자, 이것은 k이고요. 자, 그 다음에 9y제곱도 k죠. 자, 이것을 한번 이용해서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x라는 것을 로그 5에 k라고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우리 원래는 항상 밑이 이동하기로 했었죠? 밑이 바로 여기 밑으로 이동해요. 즉 지수에서의 밑이 로그에서의 밑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자, 여기 있는 9가 여기 있는 밑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y라는 것은 로그 9에 k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는 밑이 5고 여기는 밑이 9이기 때문에 자, 여기 계산을 간단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없죠. 보통은 우리가 밑이 같은 경우에서 쓰니까. 자, 근데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여기 k라고 주어져 있죠. 자, 여기 둘 다 k로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k를 둘 다 밑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고 있는 밑변화 공식 중에 하나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로그 자, k에 5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을 조금 밑에다 쓸게요. 미안해요. 자, 로그 k에 9분의 9의 1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죠. 맞나요? 자, 이거 혹시 밑변화 공식 중에 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두 개 바꾸고 역수치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해 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씩을 나타내는데 x 값을 이런 식으로 y 값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한번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인데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거 이것에 역수를 취해주니까 로그 k의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y 있죠. 그러면 2분의 1 그대로 앞에다 쓰고 나서 자, 여기 있는 거 역수 취해주니까 로그 k의 9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2분의 1을 위로 올려주게 되니까 여기 있는 값이 3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로그 k의 5 더하기 로그 k의 3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데 이거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로그 k의 15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 있는 값이 뭐랑 같냐면 1과 같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밑과 진수가 같을 때 1이 나오니까 k 값은 간단하게 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뭘 이용해서 풀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조건 있죠? 이것을 지수와 연관지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5의 x제곱, 9의 y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x분의 1, y분의 1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게 궁금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는 지수를 이용할게요. 지수의 성질을 한번 이용할 건데요.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자, 먼저 5의 x제곱은 k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이 식을 바꾸려면 자, 여기 5x제곱 이것과 k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양변에다가 x분의 1제곱 여기도 x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두 개 약분되죠?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k의 x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5가 돼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9의 y제곱은 k라 했죠. 자, 그래서 9의 y제곱은 k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것을 3의 이 y제곱은 k라고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양변에 뭘 해줄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2y분의 1로 없애줄게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 약분되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k의 2y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k의 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이라는 것이 15가 돼요.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은 1과 같다 했죠? 따라서 k라는 것은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28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기 1번과 2번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좀 더 편한 걸로 쓰면 되고, 여기 대신에 서술할 때는 둘 다 좀 논리적으로만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풀이했던 거는 그냥 해설해 준 것 뿐이지, 이게 바로 서술형의 정답처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술형의 정답처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자, 여기 모범 답안 있죠? 자, 모범 답안에서 썼던 것처럼 좀 꼼꼼하게 써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채점 기준표는 선생님이, 자, 선생님들끼리 협의한 다음에 꼼꼼하게 작성해서 여러분들 어떤 풀이를 쓰든지 간에, 자, 다들, 자, 그 풀이가 논리적으로 맞다면 정답 처리해 줄 거니까 여기에 있는 모범 답안을 그냥 똑같이 쓸 생각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기억해 주고, 자, 여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자, 여기 있는 숫자들 바꿔서 출제할 거니까 굳이 답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행평가 대비 문제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